쉬지 않고 꾸준히 투자를 하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다른 재테크 수단 중에서도 왜 투자를 해야 될까요? 네, 아시나요? 왜냐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뭐 펀드나 뭐 코인, 뭐 적금, 뭐 다양한 투자 수단이 있어요. 다양한 투자 수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에 비해서 그 투자는 이제 성공이 매우 낮고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함정이라는 거는 이제 더 쉽고 더 많은 돈을 벌겠다라는 그런 사람의 욕망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체가 없잖아요. 실물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잘못 삐끗하다가는 그냥 아예 실체도 없이 날아가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그 돈이 다시 올 수 있을지, 다시 불릴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 그냥 돈이 없어져 있어요, 통장에. 그러니까 이거는 뺄 수도 없고, 이거 참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 그다음부터는 정말 이게 슬퍼지는 거죠. 우울해지고. 그래서 차라리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함정들이 좀 크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좀 실수를 했더라도 좀 피해가 크진 않고, 이제 돌이킬 수가 있죠. 그리고 헤어나올 수가 있는 그런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형체가 있죠. 네, 그래서 형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그게 이제 좋은 곳, 보통 이상의 곳만 투자를 했더라도 언제든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뭐 코인이나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없어져 있기 때문에 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분야에서 어느 정도 투자 경력을 쌓고 성공을 거둔 다음에 이제 다른 재테크 수단을 공부해도 늦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또걸 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마인드를 이미 갖고 계신, 네, 건강한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시죠.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은 없는데 그래도 좀 이런 부동산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좀 확신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액 투자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요? 일단 네, 소액 투자도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돈이 절실한 사람, 네, 그리고 이제 막 부동산을 시작하거나 투자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왜 안 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부동산 투자 몇 억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 돈 없어요.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거죠. 요거 단돈은 500만 원, 1000만 원 이하라도 충분히 1000만 원은 어디 가서도 이렇게 다 끌어 모으면 1000만 원 어떻게든 만들어질 수는 있거든요. 뭐 무리해서 끌어오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이제 뭐 그냥 묶어놨던 뭐 그냥 어디 한 곳에 그냥 넣어놓기만 했던 그런 돈을 가지고 충분히 불릴 수가 있는데 그냥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뭐 몇 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그거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주식보다도 잘하면은 더 좋은 투자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구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죠. 어떤 돌파구냐면 이제 투자금이 없고 이게 우울하고 있다가 이제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갖고서는 머리를 쓰고 돈을 굴려서 돈을 불어나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는 뭐냐, 우리가. 그래서 그 소액이란 돈을 가지고, 소액의 기준이 이거예요. 1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이하인 거죠. 네. 그래서 소액으로 그 돈을 굴려서 10년 안에 막막한 현실을 딛고 일어나. 우리 딛고 일어나죠. 딛고 일어나 삶이 평온한 경제적 수준에 이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일확천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막 100억 이런 거 바라는 건 아니죠, 저희가 솔직히. 그래서 소액이라 그러면 작은 돈인데 그거를 그냥 통장에 넣어놓으면 그냥 돈이에요. 그냥 돈인 것뿐만 아니라 인플레는 아무리 뭐 안 온다 뭔다 해도 안 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물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통장에 넣어놓으면 그냥 돈이 마이너스가 되는 걸 그냥 지켜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액이라도 어떻게 하면 이걸 돈을 굴릴 수 있는가를 저희는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돈을 그럼 얼마나 굴려야 되냐, 그래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냐 하는데 최대 10년까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길지 않냐 하는데 이게 한 집을 갖고 10년을 갖고 가는 게 아니고요. 집을 이게 뭐 4년 정도 돌렸다가 새로 사서 또 4년 돌리고 왜 이렇게 해서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게 1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를 쉬지 않고 꾸준히 투자를 하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막막한 현실을 딛고 일어나 삶이 평온한 경제적 수준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해봐서 알고 있고요. 제가 돼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나는 왜 안 됐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됐지?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10년 이상을 꾸준했는지, 한 번도 투자 공부를 쉬지 않고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투자 시장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네, 안 그러셨을 거예요. 아니면 몇 년 안 되셨구나, 투자하신 지. 네, 그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이 이제 소액의 이제 기준이 있는데 한 내가 6천만 원 정도 있다 그러면 한 2천만 원 정도로 한 3채 정도 굴리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1억이 있다 하면은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로 나눠서 한 3채 정도 살 수 있겠죠? 굴리면 좋을 것 같고요. 한 2천만 원 정도 있다면 좀 상품성이나 입지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500만 원의 소액으로도 충분히 5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해서 좀 이제 목표를 잡고 이제부터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1억을 전부 다 한 곳에 넣어두고 관심 끊고 기다리는 것보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기회비용을 생각하려는 건데 소액 투자로 여러 채를 해보면서 경험해보는 게 당장은 돈이 안 돼도 네, 경험이 쌓여서 큰 성과로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수익금이라는 건요, 어떤 거냐면 수익률 곱하기 회전수예요. 그래서 이게 수익률 같은 경우는 얼만큼 집을 10년 동안 꾸준히 회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를 같이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위기가 왔을 때 왜 위기를 이제 저희는 이제 예측을 하려고 하죠. 이게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희 전문가들도 솔직히 이제 신이 아닌 이상 예측하는 게 정말 힘든데 일반 대중분들은 그 예측하시는 분도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을 믿고 또 투자를 하시는 거죠. 쉽지가 않아요. 미래를 정확히 알면은 다 부자 됐죠. 네. 다 부자 되고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맨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위기를 예측하려고 하면은 정말 힘들고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비를.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대비를 하고, 아니면 아예 투자를 할 때 처음부터 좀 대비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이렇게 투자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좀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위기가 언제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를 예측하지 말고 그냥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현명한 자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좀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없고 영토는 작고 인구는 많은 이제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경제에 영향을 받습니다. 영토는 저희가 요만한데 이 땅은 전 세계 나라에서 이게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이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저희 나라가 직격탄을 맞고 있죠, 지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주식, 코인, 뭐 다른 경제 분야에서도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위기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면 부동산 역사에서 좀 교훈을 찾으셔야 돼요. 네,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역사는 좀 되풀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되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데자뷰가 막 보여요. 이거 내가 이런 분위기 얼마 전에 겪었는데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인데 봤더니 제가 예전에 2017년, 2016년대도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네, 그때 분위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게 분위기랑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구나. 계속 반복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죠. 네, 그래서 과거를 보면서 어떤 투자가 힘들었고 어떤 투자는 견뎌냈고 어떤 투자가 잘 되었는지 위기를 다룰 수 있는 지혜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해서도 살아남냐, 위기 속에서, 지금 같은 위기 속에서도 그러면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어디에 집중해서 봐야 되냐면 희소성이라는 겁니다. 희소성을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그런 희소성이 있는 지역은 이제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아파트, 아니면 그런 부동산, 그런 입지예요.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제 세상의 변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그 동네가 변하는 거죠. 계속 재개발, 재건축이 되거나 아니면 철도가 들어오거나 하면서 세상의 변화로 인해서 더 많은 수요가 집중되는 곳,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겠죠. 네, 그런 곳을 좀 찾아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희소성도 있고 앞으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은 늘 생기고 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투자할 곳이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공부를 하기 싫다는 좀 핑계로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부동산 분위기 안 좋으니까 실래요, 안 할래요 이게 아니라 항상 이런 곳은 있는데 예, 투자할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이라는 거에 저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항상 네, 꾸준히 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